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현재는 돌싱이 길을 걷고 있어요. 정말이지 남들은 다 이혼해도 저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성격 안 좋은 거 알고 있었고 원래 제 지론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때도 참고 넘겼는데요. 해도 너무하는 일이 생겨 제가 완전 폭발해버렸네요. 그래서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을 감행하게 된 거고요. 아빠 칠수는 수산시장 안 횟집에서 해준 남편이 지 엄마 생신에는 무슨 5성급 호텔을 찾고 있지를 않겠어요. 그럼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을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당시 저희 집은 부동산 개발로 묶여있는 땅이 많아 현금이 잘 돌지 않았었고 남편 집은 가진 게 별로 없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둘 다 양쪽 집 지원은 많이 받지 못했고 사정에 맞춰서 신혼집도 마련하게 됐죠. 국리 끝에 아파트를 얻은 곳이 시댁하고 지하철로 2정거장이어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말렸어요. 아무리 집값 때문이어도 시댁하고 가까운 건 정말 아니다. 맞아, 혜정아. 시댁 가까우면 얼마나 피곤한데. 이거 내가 경험자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근데 돈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하철역하고 멀지 않으니 차 놓고 출근할 때도 편하잖아. 나도 시댁 때문에 고민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 거기서 2년 살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뭐 저도 예상하고 친구들도 걱정한 것처럼 시어머니는 우리 집 신혼을 자기 집 건너방인 것처럼 들락거렸어요. 제가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니 이것저것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참고 또 참았는데요. 갈수록 제 생활 루틴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게 도를 넘어가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따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퇴근 시간이 8시야? 요즘 누가 그렇게 일을 시킨다고 8시 퇴근이야? 너 퇴근하고 어디 들렀다 오는 거냐? 집에 내가 와 있는 거 싫어서 어디서 시간 때우다 오는 거지? 저 요즘 프로젝트 있어서 되게 바빠요. 지금 들어온 것도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회사 뛰쳐나와서 그나마 8시에 온 거예요. 웃기지 마. 내가 칼퇴도 모를 것 같아? 칼같이 정시에 퇴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 1분도 더 안 있으려고 하잖아. 근데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회사에 오래 있겠어? 그리고 아무리 CM이 와 있는 게 보기 싫다고 해도 그렇지. 이 시간에 다니면 우리 민욱이 밥은 언제 차려 먹을 거야?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오는 네 남편 밥 한 끼는 따뜻하게 해 먹여야 마누라 아니니? 너는 어떻게 내조라는 걸 할 생각을 안 해?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도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들어왔잖아요. 어머니는 내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아들만 챙기시는 걸로 보여요. 저도 섭섭해요, 어머니. 이런 게 섭섭하면 회사 그만 다녀. 그럼 되잖아. 집에서 나한테 얌전히 살림 배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 딱인걸. 뭐 그리 일을 하겠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녀? 어머니, 저 며느리로 맞으신 거 민욱 씨보다 돈 잘 벌어서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민욱 씨만 벌어서 먹고 살면 저도 좋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보다 적게 버는 민욱 씨 돈에 의지해서 저희 대출금에 한 달 고정 비용에 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못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씨름하는 일이 늘어갔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일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내가 돈 좀 번다는 며느리 얻은 게 잘못이야. 시엠이 하는 말에 한 번도 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는 법이 없잖아. 어떻게 저렇게 지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할 말 다 하는지 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나는 네가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인상이 참해 보여서 뭐든 순종적일 줄 알았다. 나 너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결사 반대했어. 내 아들 절대 못 줬지. 니네 집이 볼 게 있길 하니 대단한 인물이 있니? 그런데도 30 넘으면 너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 이야기만 하세요. 집안 볼 거 없다는 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요? 요즘 누가 20대에 결혼을 해요. 제 친구 중에도 결혼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고요. 민욱 씨는 30 넘지 않았나요? 피차 마찬가지인 걸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제가 왜 제 힘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걸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요. 너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어?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하게 저한테 간섭을 해댔고 이제는 집에도 퇴근 시간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와서 집안일을 하라며 닥달을 해댔어요. 제가 무조건 시어머니 하는 말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웬만한 건 다 참고 했고 심지어 그러다가 임신 6주가 되었다는 걸 알고서도 시어머니 잔심부름에 온갖 불평에 타박을 참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때문에 몸이 처져서 누워있는 것도 못 봐주겠다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아우, 나만 갖는 애가 졌나? 뭔 유세다 유세야. 아니, 다른 애들은 딱딱 계획 세워서 지들 가져야 할 때 같더만 너는 돈 없다고 밖으로 일 다다니며 민욱이도 잘 안 챙기면서 어떻게 애는 1년도 안 돼서 만들었니? 하긴 지 멋대로야. 저는 시어머니의 험한 말과 아무 때나 대청소나 김치 담그는 걸 시키는 게 원인이 되어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갖게 된 걸 알고 한 달도 안 돼서였네요. 너무 원망이 맺힌 저는 늘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방관한 남편한테 결혼하고 처음으로 막 쏟아 부었어요. 민욱 씨는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아이를 잃었어. 내가 안정 취해야 한다는데 혼자만 애 같냐고 빈정대면서 화장실 청소에 김장까지 시키시고. 이게 말이 돼? 나 결혼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어? 민욱 씨가 말해봐. 나 하느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 한 번도 나한테 좋은 말 하신 적 없고 갈수록 구박만 더해가시고 내가 무슨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요즘 시대에 어머니가 중노동시켜서 유산했다는 거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 누가 믿겠냐고. 나 진짜 이대로 못 살 것 같아. 민욱 씨 내가 그런 수모 겪을 동안 단 한 번도 중재하려고 한 적 없지. 바쁘다는 핑계 대고 어머니가 집에 아침에도 밤에도 막 들이닥치는 거 방관하고 민욱 씨 할 일만 했잖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민욱 씨도 결단을 내려. 우리가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더는 이렇게 집을 드나들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시던가. 이도저도 안 되면 나 민욱 씨랑 못 살 것 같아. 이혼이라고. 그동안 참았던 말이 한 번 나오니
봇물 터지듯 계속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에 놀랐는지 그제야 시어머니랑 통화도 하고 이래저래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혜정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만한 건 다 할게. 너 힘든 거 다 알겠어.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나도 아이를 잃었다니 속상하다. 엄마가 너무하셨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봐. 나 어머니 당분간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지금 어머니 보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근데 당장 퇴원해서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겠지? 이런 상황이 말이 돼? 민욱 씨가 진짜 나랑 이혼하기 싫고 이혼은 말이 안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나 어머니랑 마주치지 않게 해줘. 민욱 씨까지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평생 안 보겠다는 거 아니야. 잠시만이라도 나 좀 해박시켜 달라고. 나 진짜 열받아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게 지켜질 리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저희 집에 들이닥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욱 씨, 내가 하는 말이 우스웠나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당분간만이라도 나 좀 쉬게 해달랬잖아. 아이고, 그래.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잘한 거 있다고 들어누워서 우리 아들 밥도 굶겨 출근시키라고 해? 내가 이럴까봐 아침부터 찾아온 거야. 누구는 오고 싶어 오는 줄 아니? 네가 잘하면 나 들여다보지도 않아. 엄마 좀 이러지 않기로 나랑 얘기해놓고 진짜 왜 이래?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남편은 시어머니를 겨우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시어머니한테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어쩔 수 없다며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판사판으로 나오니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지나고 보니 이렇게 이혼할 거 그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남편한테 그런 수모를 당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이사를 가고 제가 당분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된 걸 자기가 대단한 선심을 쓴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랑 만날 일만 없으면 된다는 심정이었죠. 그러다가 아빠 칠순을 맞이하게 됐고 저는 집안 장녀로서 결혼해서 처음 맞는 아빠의 생신을 좋은 데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냥 생일날도 아니고 칠순이잖아요. 기념할 만한 날이니 더더욱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결혼하고 좋은 소식도 못 들려드리고 걱정만 끼쳤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알아보겠다며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나도 먹는 거 꽤 좋아하고 맛집 잘 찾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거 일도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맛집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맛도 맛이지만 장소도 중요하다고. 아빠 칠순이잖아. 알았어. 내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도 좋아할 만한 데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남편이 흔쾌히 알아서 해준다니 저는 잘 됐다 싶어서 그대로 맡긴 채 시간을 보냈고 아빠 칠순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부모님과 여동생을 모시고 간 저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찍어준 주소로 갔더니 웬 수산시장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욱 씨, 혹시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여기 뭔 수산시장인데? 제대로 온 거야. 나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 너무 황당했지만 남편 목소리는 너무도 태연했고 당당했기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목적지로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장 구석에 있는 횟집 아니겠어요?
민욱 씨 진심이야? 우리 아빠 칠순이야.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이라고. 칠순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 맞아? 내가 그랬잖아. 진짜 맛있게 잘하는데 안다고. 혜정이 너도 그렇고 다들 회 좋아하잖아. 그치? 내가 딱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여기 내 친구놈의 절친 부모님이 하는 집인데 진짜 회도 싱싱하고 정말 많이 줘. 나중에 먹는 매운탕은 또 어떤데? 친구 어머니만의 비법 양념 때문에 매운탕 먹으려고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들어오세요. 왜 그러고 서 계세요? 들어오셔서 축하받으셔야죠. 처제도 얼른 들어와. 제 남편을 바라보는 여동생의 표정은 이 사람이 미쳤나? 하는 혐오감이 역력했지만 사람들 많은 데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싫었는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동생 보기 부끄러웠어요. 남편은 좋다고 회를 시키고 소주를 시키고 혼자 신났더군요. 씁쓸하게 웃는 부모님 표정을 보니 울컥 눈물이 나는데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엄마, 아빠, 동생을 자리에서 일으켜서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뭐야? 왜 그래? 생일상 앞에 두고 왜 다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그 잘나고 맛있는 생일상 너 혼자 다 먹어. 저는 그 길로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가면서 셰프인 친구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친구는 바로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개인씨를 마련해줬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유정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사람이 아빠 칠순을 시장 횟집에서 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 내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게만 만들었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다 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아니야. 엄마는 니네가 생활도 팍팍할 텐데 이런 횟집도 괜찮다 하고 있었어. 줘서 망 불러야 되는 거 아니니? 됐어, 엄마. 부르긴 뭘 불러. 아빠 생신날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무 생각 말고 마음껏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만 아빠의 칠순을 조촐하게 보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적반하장격으로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냐? 그 집 진짜 맛집이라 내가 자리 마련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니네 식구만 쏙 데리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 내가 친구 부모님한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할 말이 없더라. 어떻게 남편 체면을 그런 식으로 구기냐? 네가 그러고도 내 마누라야? 너는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어떻게 한 번뿐인 아빠 칠순을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수산시장 횟집? 그게 말이 돼? 아빠가 친구들 안 부른다고 하셨으니 망정이지. 누가 오기라도 했어봐. 대체 어떤 사람이 칠순을 그런 데 가서 하니? 요즘 같은 불황시대에 어디서고 생일을 치를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 아니냐? 꼭 비싼 데에 가서 해야만 생일이야. 됐어. 더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살면 살수록 말이 안 통한다. 상식이라고는 도통 없는 것 같아. 그러는 넌 우리 엄마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않겠다고 해놓고서 누구 보고 상식이래. 참네. 내가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랬어? 그새 잊었나 봐. 내가 왜 유산했는데. 진짜 그놈의 유산 타령 더럽게 하네. 그만 좀 해라. 뭐라고? 너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더럽게 그만 좀 해?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제가 입에 불을 내뿜듯이 화를 내며 남편 물건들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자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서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도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며 밤새 거실에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의 사이는 최악이 되었어요.
남편이 횟집에 데려간 것도 그랬고 그 후에 저한테 했던 말에도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성격이 이상하고 사치스러운 여자로 몰아가면서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더군요. 정말 저와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횟집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남편이 실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피하고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먼저 말을 걸더군요. 바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의 시작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로 계속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거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부부 사이에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살면서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로 계속 말도 안 하고 지내면 우습잖아. 평생 가도 말 안 할 것처럼 굴더니 마음이 왜 바뀌었어? 왜가 어딨어. 나도 그동안 마음 정리한 거지. 너도 섭섭한 거 있어도 다 털어놓고 이제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지내게 됐지만 그 또한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남편이라는 놈이 제 화를 완전히 돋구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한 건 바로 지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 때문이었어요. 혜정아, 좀 있으면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네가 아무리 당분간 안 보고 싶다고 해도 너한테 시어머니인데 생일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거야 그렇지. 내가 어머니랑 마주치지 않는다고 며느리 둘이 안 한 건 아니잖아.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렸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생일 땡땡 호텔에서 해드리려고 해. 내가 이번 달 카드를 너무 써서 그런데 네가 결제 좀 해라. 나중에 내가 절반 너한테 계좌로 보낼게. 월급날 보낼까?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인간의 속셈이 훤히 보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도 나지를 않았어요. 어머니 생신이 환갑도 아니고 칠순도 아니고 평범한 생신인데 굳이 호텔에서? 그것도 땡땡 호텔이면 우리나라 최고 아니야? 5성급이야 5성급. 내가 돈 안 보태겠다는 게 아니고 민욱 씨 카드 결제로 감당이 안 되면 줄여서 해야지. 그리고 땡땡 호텔 어디가 맛있는데? 민욱 씨 실속파잖아. 그런 데서 하는 거 다 사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아빠 칠수는 시장 횟집 잡았잖아.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가 땡땡 호텔에서 생일 파티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결혼한 아들이 그 정도 소원도 못 들어주냐? 네 고집 때문에 나 보러 오지도 못하시잖아. 나는 그런 우리 엄마 나 안 됐어서라도 꼭 해드려야겠어. 너도 엄마한테 신경질 그만큼 부렸으면 이제 안 할 때도 됐잖아. 그동안 안 보고 산 거 미안하다는 뜻으로 네가 좀 더 보태던가 해봐.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꿈에도 몰랐네. 우리 아빠라고 땡땡 호텔 같은 데에서 생일하는 게 꿈 아닐 리 없잖아. 아니라고 하셔도 칠순 같은 기념할 만한 날은 좀 더 좋은 데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이렇게 따질 일 없었을 텐데. 고만 좀 하자. 솔직히 장인 장모님한테는 그런 데가 어울리잖아. 입맛이 고급스러우신 것도 아니고 옷이고 신발이고 다 브랜드 없는 시장 것만 입으시잖아. 나는 수준에 맞게 해드린 거야. 아, 먹고 죽을래도 며느리 유산에서 누워있어도 위로금만 푼 줄 돈 없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는 니네 엄마는 땡땡 호텔 수준이다 이거지? 너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할래?
엄마는 원래 취향이 고급스러우셔. 자기 취향에 맞게 사는 거지. 거기에 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니지. 엄마가 너한테 명품 사달랬냐?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은 시장 횟집 수준이라는 말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 인간하고는 더는 살지 않기로 말이죠. 제가 결혼하고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던 부동산들이 재개발이 시작되어서 꽤 비싼 값에 건설회사에 판 땅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 하나도 아주 값을 잘 받아서 팔았다는 거요. 그리고 저 연애하고 결혼할 당시에만 집에 현금이 돌지 않았지. 부모님이 갖고 계신 상가들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나 시댁은 저희 친정이 부동산 알부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저는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한테 제가 수도권에 있는 땡땡땡 한옥호텔 1박을 잡아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좋아서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야, 네가 그래도 내 말에 느낀 게 좀 있긴 한가 보다. 그래,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가야 되는 법이야. 장인어른은 장인어른 수준 되는 대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수준 되는 대로. 네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가 보네. 그럼 혜정이 네가 호텔하고 호텔 라운지 다 예약한다고 엄마한테 말할게. 그러면 엄마도 그동안 네 행동 다 용서하실 거야. 마치 저한테 자비를 베풀기라도 하는 듯 뻐기는 남편을 보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실컷 좋아해라. 두고 보자 하면서요. 저는 당장에 시어머니 생일을 치를 준비를 했고 호텔은 땡땡땡 호텔이 아닌 같은 바닷가에 있는 관광호텔을 예약했어요. 수준 운운하는데 저도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전화해서 조민욱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찾아오면 조개탕에 회 한 접시 내주라고 했고요.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 남편은 신이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너도 엄마 얼굴 봐도 되지 않아? 이렇게 네가 예약만 다 해주고 안 간다고 하니 좀 미안하네. 우리끼리 그렇게 좋은 데에서 먹자고 가도 되는 건가? 난 됐어. 민욱 씨는 반차 내고 간다고 했지? 나는 요새 바빠서 그럴 여건이 안 돼. 어머니랑 다른 친척분 모시고 재미있게 놀다 와.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래, 고맙다 야. 네가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이렇게 세상 평화롭잖아. 진작에 좀 이러지. 그놈의 고집은 왜 피워서. 남편은 끝까지 저를 위해서 내려다보듯 훈수를 두고 출근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속으로 비웃으며 먼저 내보냈고 그 즉시 예약해두었던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바로 와달라고 했어요. 짐들하고 제가 사들고 왔던 가전제품에 침대 옷장까지 전부 빼서 친정에 갈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일들을 처리한 후에 회사로 출근했죠. 제가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퇴근을 하는데 남편한테서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너 여기가 무슨 땡땡땡이야? 아니잖아. 식당 이름만 호텔하고 갔지? 여기 식당 맞아? 너 착각한 것 같아. 아니, 내가 착각을 왜 해? 거기 맞아. 바닷가 바라보이는 땡땡땡. 거기 조개탕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뭐? 야, 너 그럼 호텔도 너 일부러 저 호텔 잡은 거야? 나는 네가 뭐 실수로 잘못 보낸 줄 안 건데. 어? 그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딱 너랑 네 엄마 수준에 맞춰서 해준 건데. 뭐, 불만 있어? 야, 어떻게 엄마 생신을 이런 데서 보내라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어? 어? 그건 네가 한 말이랑 너무 다르다. 네가 그랬잖아. 사치 부리지 말고 내용을 보라고.
거기 조개탕도 정말 맛있고 그 관광호텔도 그 주변에서는 꽤 괜찮다고 하더라. 거기 나이트클럽 봤어? 왕년에 꽤 날렸던 연예인도 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재미있게 놀다 와.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알겠어? 야, 김혜정. 너 이거 작정하고 우리 물먹이라고 한 거지? 내가 전에 장인어른 생신 시장 횟집에서 했다고 복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가 수준 했잖아.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부모님 수준에 맞게 땡땡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고 내일 아침엔 조식도 맛있게 먹을 거야. 너도 거기서 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자고 와. 그러면 내가 보내는 이혼 서류 받을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부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하고 좋은 저녁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방 먹이고 나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진짜 결혼하고부터 계속 쌓여있던 채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고 제 뜻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들어 은근 즐거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있는데 세상에나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당장 나오지 않으면 회사로 쳐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 나갈 이유도 없었고 당당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갔죠. 두 사람 앞에 나타나니 그 사람들은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야, 김혜정, 너 이게 다 뭐야? 이혼? 그래서 나 엄마랑 서해안 보내놓고 짐 다 빼서 니네 친정으로 톡겼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릇이야. 그리고 너 이번에 진짜 선 넘었어. 뭘 원해서 이런 짓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말했지. 내가 딱 너랑 네 엄마 수준에 맞춰서 준비했다고. 뭐? 네 엄마 취향이 고급스러워? 되도 않는 사치나 부리면서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아이 유산까지 되게 만들어 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위로 한 번 안 해준 사람이 어디가 고급스러워. 사람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고급스러워야 고급진 거야. 그런 사람이 백날 명품으로 둘러봤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일 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길긴 알뛰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쩜 그렇게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없는 사람 취급해? 넌 내가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을 좀 좋은 데서 맞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웠냐? 그랬어?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는 상대하지 않고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너 우리 아빠 수준 운운하면서 시장 횟집에서 치순하라고 했잖아.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치순인데. 그래놓고 니네 엄마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라고 땡땡 호텔을 해달라고 해? 그것도 나한테?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나도 너처럼은 못할 거야. 너는 우리 아빠 치순을 망쳤는데 나는 네 엄마 생일 못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 너 나를 아주 물로 봤어. 나랑 화해하자고 한 것도 네 엄마 호텔비 혼자 감당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너랑 니네 엄마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틀려 먹었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해? 내가 너나 니네 엄마한테 뭘 바라고 이런 걸 버렸다고 생각해? 틀렸어. 나 진짜 너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내가 산 짐 다 들고 친정으로 들어갔겠어? 와, 너 진짜 계획적이었구나. 일부러 나랑 엄마 서해로 보내놓고 이러려고. 너 무섭다. 무서워. 이런 여자인 줄 정말 몰랐다. 나야말로 지 마누라 유산해서 힘든데도 지 엄마한테 똑부러지게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모든 거 다 뒤집어 씌우는 너란 놈이 징글징글하고 치가 떨려. 네가 있던 놈인 줄 알았으면 너랑 사귀지도 않았을 거다. 너 같은 놈
소개해준 그 인간 찾아가서 한마디 할 거야. 야, 내가 너 하자는 대로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랑 안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난리쳐서 이사까지 했으면 너도 미안한 줄은 알아야지. 너는 무슨 며느리 노릇을 그렇게 잘했다고 나한테 난리야. 나는 할 만큼 했어. 통장 내역 보여줘? 네 엄마한테 용돈 달라는 대로 보내주고 집에 도우미 불러달라면 불러줬어. 내가 얼굴만 안 봤을 뿐이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었다고. 근데 너는 우리 집에 뭐 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했어? 너랑 내가 각자 집에 뭘 얼마나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까? 이거 따져볼수록 너한테 불리할 텐데. 이혼 사유에도 나 이거 다 넣을 거거든. 진짜 나는 조민욱 너란 인간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몰랐다. 그래, 이혼해. 이혼하라고. 뭐 이혼하면 너는 괜찮을 줄 아냐? 이혼은 여자한테 더 불리해. 누가 한번 결혼하고 온 여자, 그것도 집이 잘 살지도 않는 너같이 억센 여자 좋다고 하겠냐? 아, 그 잘 살지 않는다는 건 좀 빼줄래? 저는 그제야 저희 아빠 명함을 내밀었어요. 부동산 투자자라는 명함이었고 어디에 뭘 소유하고 있는지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노래졌어요. 야, 너 이거 가짜지? 일부러 우리 물 먹이려고 이런 거 만든 거잖아. 그럼 네가 거기 적힌 상가 다 연락해서 물어봐. 상가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이만 일해야 되니까. 너도 짐 챙겨서 나와. 그 신혼집 곧 팔릴 것 같거든. 이사 갈 때도 다 내 돈으로 했잖아. 너한테는 집은 없는 거 알지? 저는 테이블을 두 사람 쪽으로 확 밀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날 오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혜정아, 내가 경솔했어. 내가 미처 몰랐어. 그저 현금이 안 돈다고 해서 처가가 돈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신 줄은 몰랐지.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어? 너도 마음 좀 가라앉혀봐. 예, 세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민욱이하고 다시 대화 좀 잘 해보렴. 나보고 사는 거 아니지 않니? 네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너 유산한 거 위로 차원에서 뭐 선물이라도 해주마.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니? 정말 그 문자들을 보는데 어찌나 가소롭던지요. 저는 한시도 더는 그 인간들하고 엮여있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시어머니하고 달랐으면 좀 더 살아보자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질척거리는 남편과 법정 소송 끝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까지 주게 됐죠. 지금 저는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며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네요. 결혼 첫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상황들을 모른 척할 때 바로 이혼했더라면 아이를 잃는 슬픔도 없고 더 깔끔했겠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연을 끊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나간 일 자꾸 돌이켜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요. 저도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매일 좋은 일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